저녁 무렵 라메르 호텔 샹들리에 불빛 아래 딸랑 딸랑 작은 은종 소리와 함께 모든 게 시작됐습니다. 바닥에 물 좀 닦으라니까. 내드면 은퇴를 해야지. 호텔이 복지관입니까? 죄송합니다. 내가 덤벙댔지. 바로 그 순간 3개월 된 강아지가 낮게 으르렁거렸어요. 결혼식장 주례사가 끝나고 갑자기 불이 꺼졌습니다. 그리고 대형 스크린에 허위입니다. 합성입니다. 저는 손님이 아닙니다. 이 호텔의 옛 주인이었습니다. 뭐라고? 호텔 주인? 작고 약한 것이 분노하는 순간 세상은 반드시 흔들립니다. 그 작은 으르렁 소리가 거대한 진실의 시작이었다는 걸 아무도 몰랐거든요. 초겨울 바람이 라메르 호텔 로비 문틈으로 스미던 그 저녁, 저는 마지막 도시락 통을 내려놓으려 했어요. 하루 종일 시장에서 배달을 하고 나서 호텔 하우스키핑 외주 일까지 끝내려던 참이었죠. 발이 아파서 잠깐 쉬려고 대리석 바닥에 무릎을 굽혔는데 그때였어요. 딸랑딸랑. 작고 맑은 은종 소리가 유리 바닥에 울려 퍼졌습니다. 고개를 드니 샹들리에 불빛 아래 하얀 강아지 한 마리가 빨간 목줄을 하고 카펫 끝에 웅크려 있었어요. 3달쯤 되어 보이는 진돗개 새끼였죠. 털이 하얗고 깨끗해서 버려진 지 얼마 안 된 것 같았어요. 목줄에는 작은 은종만 달려 있을 뿐 이름표도 연락처도 없었습니다. 로비는 고급스러웠어요. 천장까지 닿을 듯한 샹들리에에서 쏟아지는 따뜻한 불빛, 바다가 보이는 대형 창문, 반들반들한 대리석 바닥까지. 이런 곳에 강아지가 혼자 있다는 게 어울리지 않았죠. 그런데 다리는 주변을 둘러보며 조용히 앉아서 사람들을 관찰하고 있었어요.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처럼요. 저는 빈 도시락통을 정리하면서 다리를 힐끗힐끗 봤어요. 예쁜 아이였거든요. 그런데 눈빛이 너무 슬펐어요. 혼자 남겨진 채 떨고 있는 모습이 왠지 제 마음을 아프게 했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바닥에 물 좀 닦으라니까. 우렁찬 목소리가 로비에 울려 퍼졌어요. 정장을 쫙 빼입은 30대 후반 남자가 소리치고 있었죠. 윤태강이었어요. 키가 크고 잘생겼지만 표정이 차갑고 오만해 보였어요. 손님 넘어지면 당신들이 책임질 거야? 태강의 목소리는 위협적이었어요. 그의 앞에는 79살 박노인이 서 있었죠. 허리가 굽은 채 미안하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노인의 손에는 촉촉한 걸레가 들려 있었는데 바닥에 흘린 물을 닦으려던 참인 것 같았어요. 갑자기 태강이 테이블 위에 금속 트레이를 거칠게 밀었어요. 트레이가 미끄러지며 위에 놓인 물컵들이 쓰러졌죠. 찰랑찰랑 물이 바닥으로 쏟아져 내렸고 그 물방울이 태강의 비싼 가죽 구두 끝에까지 튀었어요. 아이고. 박노인이 놀라며 허겁지겁 대걸레를 들었어요. 등이 굽어서 움직임이 느렸는데 그래도 열심히 물을 닦으려 했죠. 무릎을 꿇고 바닥을 기어가며 걸레질하는 모습이 안쓰러웠어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태강의 발끝이 노인의 손등을 거칠게 걷어찼어요. 늙으면 은퇴를 해야지. 호텔이 복지관입니까? 쿵. 박노인이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손등에서 빨간 피가 스며 나왔죠. 나이 든 손등은 얇고 약해서 조금만 부딪혀도 쉽게 상처가 나거든요. 노인은 아픈 손등을 다른 손으로 감싸며 작은 신음을 냈어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 사과하는 박노인을 보니 가슴이 미어졌어요. 평생 고생하며 살아온 어른이 저렇게 무릎을 꿇고 있다니요. 바로 그때 다리의 행동이 달라졌어요. 처음엔 조용히 앉아서 상황을 지켜보던 강아지가 점차 귀를 쫑긋 세우기 시작했어요. 꼬리는 바닥에 내려놓고 온몸을 긴장시키더니 태강을 향해 경계하는 눈빛을 보냈죠.
작은 코가 벌름거리며 위험을 감지한 것 같았어요. 그리고 마침내 으르렁. 낮고 조용한 소리였지만 분명히 으르렁거리는 소리였어요. 3달 된 강아지가 어른 남자에게 화를 내고 있는 거였죠. 작고 약한 존재가 더 약한 존재를 보호하려는 본능적인 반응이었을까요? 그 순간 위쪽 샹들리에가 모든 걸 환하게 비추고 있었어요. 크리스탈 장식에서 반사되는 불빛이 로비 곳곳을 밝혔고 그 빛은 태강의 발길질 장면까지도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었죠. 나중에 생각해보니 바로 그 빛이 모든 진실을 기록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 광경을 넋을 잃고 바라봤어요. 화려한 호텔 로비에서 벌어지는 폭력, 바닥에 주저앉은 노인, 그리고 용감하게 으르렁거리는 작은 강아지까지. 현실 같지 않은 장면이었죠. 로비 한쪽에서는 꽃장식을 정리하던 미라가 이 모든 걸 지켜보고 있었어요. 27살 된 플로리스트인 그녀는 본능적으로 휴대폰을 꺼내 들었어요. 이런 일은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는 정의감 때문이었을까요? 하지만 바로 그때 경보가 다가와서 미라의 손을 가렸어요. 촬영 금지입니다. 차갑고 사무적인 목소리였어요. 미라는 당황한 표정으로 휴대폰을 내렸죠. 증거를 남기려던 시도가 좌절된 거예요. 저는 그 눈빛들을 잊지 못해요. 바닥에 쓰러진 박노인의 슬픈 눈빛, 태강의 차갑고 오만한 눈빛, 미라의 분노하지만 무력한 눈빛, 가리고 다리의 작지만 용감한 눈빛까지요. 작고 약한 것이 분노하는 순간 세상은 반드시 흔들리거든요. 그 작은 으르렁 소리가 모든 것의 시작이었어요. 다리가 아니었다면 이 모든 진실이 묻혀버렸을지도 모르죠. 샹들리의 불빛 아래서 벌어진 그 30초간의 사건이 앞으로 펼쳐질 거대한 이야기의 첫 페이지였다는 걸 그때는 몰랐어요. 그 충격적인 장면이 끝나고 나서도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려서 도시락 통을 제대로 들 수가 없었거든요. 태강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로비 건너편으로 사라졌고 박노인은 피 묻은 손등을 감싸며 어디론가 사라졌죠. 다리만이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서 사람들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은종이 가끔 딸랑거릴 때마다 제 마음도 함께 울렸죠. 저는 정분자라고 해요. 올해 66이고요. 평생 남의 일 도맡아 하면서 살아왔어요. 젊을 때는 공장에서 일했고 나이 들어서는 시장에서 도시락을 싸서 배달했죠. 하루 벌어 하루 사는 게 제 인생이었어요. 에이구, 늙어서 뭐하노. 혼자 중얼거리면서도 일은 계속해야 했어요. 몸이 아파도 마음이 힘들어도 생활비는 벌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몇 달 전에 이 라메르 호텔 하우스키핑 외주 일을 시작했거든요. 새벽에는 시장에서 도시락을 만들고 오후에는 여기 와서 청소하고 정리하는 거였죠. 솔직히 말하면 처음엔 이런 고급 호텔이 어색했어요. 제가 평생 다녀본 곳과는 차원이 달랐거든요. 샹들리에며 대리석 바닥이며 바다뷰며 이런 곳에서 일하는 제가 신기했어요. 그런데 오늘 같은 일을 보고 나니까 아, 여기도 결국 사람 사는 곳이구나 싶더라고요. 겉은 화려해도 속은 똑같은 세상이더라고요. 정 여사님, 뒤에서 부르는 소리에 고개를 돌렸어요. 오명자 팀장이었어요. 61살인데 워낙 바쁘게 사는 분이라 항상 숨이 차 보였죠. 안경 너머로 날카로운 눈빛을 번뜩이며 다가왔어요. 트레이에 남은 건 반납하고 얼른 퇴근해요. 사무적인 목소리였어요. 팀장님은 항상 이랬어요. 친근하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그냥 일만 하는 사람처럼요. 오늘 저녁은 VIP 파티라 로비가 민감해서요. 괜한 일 생기면 곤란하니까 일찍 마무리하시고요. VIP 파티라고 했죠.
그래서 태강이 그렇게 예민했나 봐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노인을 발로 차도 된다는 건 아니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팀장님, 아까 그 일은 무슨 일이요? 오명자 팀장이 귀찮다는 듯이 물었어요. 저는 박노인이 당한 일을 말하려 했는데 팀장님 표정을 보니 별로 관심 없어 하는 것 같았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결국 입을 다물었어요. 이런 일에 괜히 끼어들면 일자리만 잃을 수도 있거든요. 생활이 급한 사람은 때로는 정의감도 접어둬야 해요. 그럼 빨리 정리하시고 퇴근해요. 팀장님은 그렇게 말하고는 바쁜 듯 어디론가 사라졌어요. 저는 혼자 남아서 다리를 다시 바라봤어요. 아직도 그 자리에 있었어요. 목줄을 자세히 보니 정말 이름표도 연락처도 없었어요. 빨간 가죽 목줄에 작은 은종만 달려있을 뿐이었죠. 얘야, 넌 누가 키웠너? 조용히 다가가서 물었어요. 다리는 저를 올려다보더니 살짝 꼬리를 흔들었어요.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는 걸 보니 누군가의 사랑을 받으며 자란 아이 같았어요. 그런데 왜 여기 혼자 있을까요? 버려진 걸까요? 아니면 잃어버린 걸까요? 바로 그때였어요. 어르신, 괜찮으세요? 부드럽고 또렷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고개를 돌리니 서유진 수석 매니저가 다가오고 있었어요. 34살인데 키가 크고 단정한 모습이었죠. 검은 정장에 깔끔하게 묶은 머리, 그리고 차분하면서도 따뜻한 눈빛이 인상적이었어요. 유진 매니저 손에는 응급처치 상자가 들려 있었어요. 박노인을 찾아다닌 것 같았어요. 저쪽에 계세요. 제가 박노인이 있는 방향을 가리켜 줬어요. 유진 매니저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빠른 걸음으로 노인에게 다가갔죠. 죄송합니다, 어르신. 유진 매니저가 무릎을 꿇고 박노인의 손등을 살폈어요. 상처가 생각보다 깊었나 봐요. 피가 계속 스며 나오고 있었거든요. 병원 가셔야 되면 말씀하세요.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정말 진심이 담긴 목소리였어요. 소독약을 발라주고 깨끗한 거즈로 감싸주는 손길도 부드러웠고요. 아니다, 괜찮다. 박노인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내가 덤벙댔지. 나이 들어서 손놀림이 둔해져서 자꾸 자기 탓을 하는 노인을 보니 마음이 아팠어요. 분명히 잘못한 건 태강인데 왜 피해자가 미안해하는 걸까요? 그런데 그때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유진 매니저의 눈빛이요. 단순한 미안함이나 직업적인 친절이 아니었어요. 뭔가 다른 감정이 섞여 있었거든요. 오래된 그리움 같은 흔들림이었어요. 마치 오랫동안 보고 싶었던 사람을 만난 것 같은 그런 눈빛이었죠. 박노인을 바라보는 유진 매니저의 표정에서 깊은 애틋함이 느껴졌어요. 어르신, 정말 괜찮으세요? 집은 멀지 않으신가요? 괜찮아. 박노인은 계속 괜찮다고 했지만 일어날 때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나이도 나이지만 충격도 컸을 거예요. 그때 다리가 박노인 쪽으로 살금살금 다가갔어요. 그리고 노인의 바지 끝을 살짝 건드리더니 꼬리를 흔들었어요. 이 강아지가. 박노인이 놀라며 다리를 내려다봤어요.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다리가 박노인만 보면 꼬리를 더 세게 흔드는 거예요. 처음 보는 사이인데도 말이에요. 이 아이 아까부터 여기 있었어요. 제가 말했죠. 누가 버리고 간 것 같은데 이상하게도 어르신만 보면 좋아하네요. 유진 매니저도 그 모습을 유심히 지켜봤어요. 그리고 다리를 보는 노인의 눈빛에서 뭔가를 읽어낸 것 같았어요. 혹시 이 강아지 아세요? 유진 매니저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니다. 처음 본다. 박노인은 고개를 저었지만 다리를 보는 눈빛은 여전히 부드러웠어요. 저는 그 장면을 지켜보면서
묘한 느낌을 받았어요. 이 세 존재 유진 매니저, 박노인, 그리고 다리 사이에는 뭔가 보이지 않는 끈이 있는 것 같았거든요. 그럼 저는 이만. 박노인이 일어서려 했어요. 하지만 다리에 힘이 없어서 비틀거렸죠. 어르신,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유진 매니저가 노인의 팔을 부축했어요. 그리고 저를 돌아보며 말했어요. 정 여사님, 이 강아지 잠깐 봐주실 수 있을까요? 내일 아침에 보호소에 연락해 볼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리도 제게 온순하게 다가와서 발치에 앉았거든요. 유진 매니저와 박노인이 사라진 후 저는 다리와 둘만 남았어요. 로비 한쪽에서 은종 소리가 가끔 들렸죠. 딸랑딸랑. 뭔가 큰 일의 시작인 것 같았어요. 아직 정체를 알 수 없는 이상한 감정들이 공기 중에 떠도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날 밤 다리와 함께 호텔을 나서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내일은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날 밤 다리는 계속 호텔 문 앞에서 울었어요. 끙끙, 끙끙. 작고 애절한 소리였어요. 저는 집에 가려고 했는데 다리가 자꾸 뒤를 따라오는 거예요. 은종이 딸랑거리며 저를 부르는 것 같았죠. 얘야, 나도 집에 가야 되는데. 하지만 그 작은 울음소리를 외면할 수가 없었어요. 세상에 혼자 남겨진 것 같은 그 울음이 제 마음을 찔렀거든요. 결국 저는 빈 도시락통에 편의점에서 산 우유를 따라줬어요. 다리는 그제야 울음을 그치고 우유를 핥기 시작했어요. 배가 많이 고팠나 봐요. 작은 혀로 열심히 우유를 마시는 모습이 안쓰러웠어요. 그래도 이제 좀 낫나? 다리가 우유를 다 마시고 나서 제 손을 살짝 핥았어요. 고마워한다는 뜻인 것 같았죠. 그런데 갑자기 다리가 귀를 쫑긋 세우더니 호텔 쪽을 바라봤어요. 저도 따라서 고개를 돌렸어요. 지하 주차장 입구 쪽에서 누군가 전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목소리가 익숙했어요. 태강이었어요. 로비 CCTV, 그건 행사팀에 맡기세요. 차갑고 계산적인 목소리였어요. 저는 몸을 숨기고 귀를 기울였죠. 불필요한 건 삭제하는 게 서로 좋습니다. 내일 결혼식 전에 깔끔하게 정리해 주시고요. 결혼식이라고 했죠? 태강이 결혼을 한다는 건가요? 그런데 왜 CCTV를 지우라는 걸까요? VIP 파티 준비하느라 다들 바쁘잖아요. 괜한 잡음 나면 안 되니까 말이에요. 태강의 목소리가 점점 낮아졌어요. 뭔가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았어요. 아, 그리고 오늘 오후에 있었던 그 불미스러운 일도 깔끔하게 처리해 주세요. 노인이 넘어진 건 단순 실수로요. 제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불미스러운 일이라니요? 박노인을 발로 찬 것을 그렇게 표현하다니요. 그걸 단순 실수로 덮어버리려고 하다니요. 예, 알겠습니다. 돈으로 해결 안 되는 문제는 없죠. 태강이 비웃듯 말했어요. 그리고 전화를 끊더니 지하 주차장으로 사라졌어요. 저는 그 말을 들은 게 제뿐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다리도 들었나 봐요. 강아지가 태강이 사라진 방향을 향해 낮게 으르렁거리더라고요. 달아, 넌 정말 똑똑하구나. 다리를 쓰다듬어 주는데 갑자기 뒤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어요. 아줌마. 돌아보니 미라였어요. 꽃장식 정리를 마치고 나오는 길인 것 같았는데 얼굴이 창백했어요. 손에는 휴대폰을 꽉 쥐고 있었고요. 미라야, 아직 안 갔너? 늦었는데. 아줌마, 제가 할 말이 있어요. 미라가 주변을 둘러보더니 저에게 가까이 다가왔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저, 찍긴 찍었는데요. 아까 그 장면을요. 뭐라고? 할아버지가 맞는 장면요. 휴대폰으로 몰래 찍었어요. 경보가 막았지만 그 전에 몇 초는 찍혔거든요. 제 심장이 빨리 뛰었어요.
증거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무서워서 지금은 못 올리겠어요. 미라의 목소리가 더욱 작아졌어요. 계약 끊길까 봐서요. 아니, 그보다 더 큰 일이 날 것 같아서요. 방금 전에 태강 씨가 제게 와서 그러더라고요. 오늘 일은 없던 일로 하자. 그게 서로에게 좋다고요. 협박을 했다는 거야? 직접적으로 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눈빛이 정말 무서웠어요. 마치 뭔가 나쁜 일이 생길 거라는 걸 암시하는 것 같았어요. 미라가 휴대폰 화면을 저에게 보여줬어요. 화질은 흐릿했지만 분명히 태강이 박노인을 발로 차는 장면이 담겨 있었어요. 이거 정말 중요한 증거야.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혼자서는 무서워서 못하겠고, 바로 그때 다리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호텔 뒤쪽으로 달려갔어요. 은종 소리가 밤 공기에 울려 퍼졌죠. 딸랑딸랑. 다리야. 저와 미라가 따라갔어요. 다리는 호텔 뒤편 직원 출입구 근처에서 멈췄어요. 그리고 한 곳을 향해 꼬리를 흔들기 시작했어요. 어둠 속에서 누군가 나오고 있었어요. 박노인이었어요. 어르신? 저와 미라가 깜짝 놀랐어요. 이 시간에 박노인이 왜 여기 있는 걸까요? 아, 정 여사님. 그리고 박노인이 미라를 보며 인사했어요. 저는 미라예요. 꽃장식 하는 사람이고요. 아, 그렇구만. 박노인의 목소리는 피곤해 보였어요. 손등에는 아직도 붕대가 감겨 있었고요.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다리가 박노인에게 달려가서는 다리에 몸을 비비기 시작한 거예요. 마치 오랫동안 헤어졌던 가족을 만난 것처럼요. 이 강아지가 왜 이러지? 박노인이 당황하며 다리를 내려다봤어요. 하지만 표정에는 미묘한 반가움이 섞여 있었어요. 할아버지, 혹시 이 강아지 진짜 처음 보세요? 미라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렇다. 박노인의 대답은 확신에 차 있지 않았어요.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았어요. 다리는 계속 박노인 주위를 맴돌며 은종을 딸랑거렸어요. 그 소리가 밤의 정적을 깨뜨리고 있었죠. 어르신, 여기서 뭐 하고 계셨어요? 제가 물었어요. 아, 그냥 바람 좀 쐬려고. 박노인이 얼버무렸어요. 하지만 뭔가 더 있는 것 같았어요. 혹시 태강 씨 이야기 들으셨나요? 미라가 갑자기 물었어요. 무슨 이야기? CCTV를 지우라고 하는 이야기요. 아까 전화로. 박노인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네. 그리고 할아버지가 당한 일을 불미스러운 일이라고 하면서 단순 실수로 처리하라고 했어요. 박노인의 주먹이 떨렸어요. 분노하고 있는 게 분명했어요. 그 사람이 그렇게 말했다고? 네. 돈으로 해결 안 되는 문제는 없다고도 했어요. 그 순간 다리가 또다시 으르렁거렸어요. 마치 태강의 이름만 들어도 화가 나는 것처럼요. 이 강아지 정말 신기하네. 박노인이 다리를 쓰다듬었어요. 그러자 다리가 더욱 반가워하며 꼬리를 흔들었어요. 뭔가 있어요. 미라가 조용히 말했어요. 할아버지와 이 강아지 사이에 뭔가 있어요. 그리고 태강 씨도 이상해요. 왜 이렇게 급하게 모든 걸 덮으려고 하는 걸까요?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단순히 직원 하나 때린 걸로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요? 뭔가 더 큰 비밀이 있는 것 같았어요. 내일 태강 씨 결혼식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말했어요. 결혼식? 박노인과 미라가 동시에 물었어요. 네. 전화해서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결혼식 전에 깔끔하게 정리하라고. 박노인의 얼굴이 더욱 어두워졌어요. 그럼 더욱 서둘러야겠네요. 뭘 서두른다는 거예요? 진실을 밝히는 일을요.
박노인의 목소리에 결연함이 담겼어요. 그리고 다리를 내려다보며 말했어요. 이 작은 친구가 모든 걸 보고 있었으니까요. 다리가 박노인을 올려다보며 살짝 짖었어요. 마치 맞다고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우리는 각자 집으로 돌아갔지만 모두의 마음속에는 같은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내일은 뭔가 큰 일이 벌어질 것 같다는 생각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호텔에 나갔어요. 어제 밤일이 계속 신경 쓰여서 잠을 제대로 못 잤거든요. 다리를 집에 두고 오긴 했는데 괜히 마음이 불안했어요.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박노인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평소 같으면 벌써 이 시간에 미화 작업을 시작했을 텐데요. 팀장님? 오명자 팀장을 찾아갔어요. 팀장님은 로비 한쪽에서 직원들에게 지시를 내리고 있었어요. 정 여사님. 일찍 오셨네요. 박어르신은 어디 계십니까? 오늘 안 보이네요. 팀장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그러더니 사무적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 박씨요? 그만둔 거래요. 네, 그만뒀다고요? 제가 깜짝 놀라서 물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그런 기색이 전혀 없었는데요. 규정대로 하자고, 규정대로. 나이도 있으시고 어제 다치기도 하셨으니까 쉬는 게 좋죠. 오명자 팀장이 빠르게 말했어요. 하지만 뭔가 어색했어요. 평소보다 말이 빨랐고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도 않았거든요. 그런데 언제 그만둔다고 하셨어요? 어제 저녁에 전화 왔어요. 갑자기 몸이 안 좋아서 그만두겠다고요. 팀장님이 안경을 고쳐 쓰더니 다른 곳으로 시선을 돌렸어요. 자, 이제 오늘 할 일 배정할 테니까 집중하세요. 더 이상 묻기 어려운 분위기였어요.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박노인이 그렇게 갑자기 그만둘 이유가 있었을까요? 하루 종일 일하면서도 계속 그 생각뿐이었어요. 점심때도 오후 청소할 때도요. 특히 어제 태강이 전화로 한 말이 자꾸 떠올랐어요. 불필요한 건 삭제하는 게 서로 좋습니다. 혹시 박노인도 불필요한 것 중 하나였던 걸까요? 저녁 무렵 일을 마치고 나오는데 유진 매니저를 만났어요. 평소보다 얼굴이 어두워 보였어요. 유진 씨, 괜찮아요? 아, 정 여사님. 네, 괜찮아요. 하지만 목소리가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혹시 박 어르신 소식 들었나요? 그만뒀다고 하던데. 유진 매니저의 얼굴이 더욱 어두워졌어요. 그만뒀다고요? 언제요? 오늘 아침에 팀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어제 저녁에 전화로 그만두겠다고 했다면서요. 그런 일이. 유진 매니저가 중얼거렸어요. 뭔가 아는 게 있는 것 같았지만 더 묻기는 어려웠어요. 밤이 되었어요. 집에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다리가 생각났어요. 아침에 두고 온 다리가 걱정되더라고요. 집에 가서 다리를 데리고 다시 호텔로 나왔어요. 다리가 계속 바닥 냄새를 맡으며 어디론가 가고 싶어 했거든요. 달아, 어디 가고 싶은 거야? 다리가 은종을 딸랑거리며 호텔 뒤편으로 달려갔어요. 저는 뒤따라갔죠. 다리는 호텔 뒤편 쓰레기장 근처에서 멈췄어요. 그리고 한 곳을 향해 꼬리를 흔들기 시작했어요. 어둠 속 창고 문틈에서 희미한 기침 소리가 들렸어요. 누구세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정 여사님? 들리는 목소리에 깜짝 놀랐어요. 박노인이었어요. 어르신? 여기서 뭘 하고 계세요? 창고 문을 열자 어둠 속에서 박노인이 나타났어요. 손등은 더 부어올랐고 얼굴도 창백해 보였어요. 옆에는 낡은 캐리어와 몇 가지 짐이 놓여 있었어요. 어르신, 왜 여기 계세요? 집에 안 가시고. 집이 어디 있겠나? 박노인이 쓸쓸하게 웃었어요.
원래 호텔에서 숙직하면서 지내던 걸. 그런데 어제 저녁에 갑자기 나가라고 하더라고. 누가요? 호텔 관리팀에서. 더 이상 여기서 일할 수 없고 숙직도 못 한다고. 제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결국 태강이 한 일이었구나 싶었어요. 다리가 박노인에게 달려가서 다리에 몸을 비비며 은종을 딸랑거렸어요. 노인은 다리를 쓰다듬어 주며 말했어요. 이 작은 게 나를 찾아왔네. 그때 제 시선이 노인 옆에 놓인 사진 한 장에 멈췄어요. 액자에 끼워진 오래된 사진이었는데 젊은 여자아이가 있었어요. 중학생 정도로 보이는. 이 사진. 자세히 보니 너무 익숙한 얼굴이었어요. 유진 매니저를 닮았거든요. 아니, 정확히는 어린 시절의 유진 매니저 같았어요. 어르신, 혹시 이 사진 속 아이가? 박노인이 대답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사진을 바라보는 눈빛에서 깊은 그리움이 느껴졌어요. 유진이 따님입니까?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박노인의 손이 떨렸어요. 따님은 아니다. 그럼 내가 키웠지. 애 엄마가 오래전에 떠나고 집바도 일찍 죽어서 내가 키운 거라. 박노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런데 내가 잘못해서 지가 나간 거라. 더 나은 길을 찾아서. 잘못했다는 게 뭐예요? 가난했지. 제대로 키워주지도 못했고. 그래서 자식 같은 애가 나를 떠난 거라. 박노인이 고개를 떨궜어요. 오랜 죄책감과 그리움이 섞인 표정이었어요. 다리가 노인의 무릎에 고개를 올리며 위로하듯 조용히 울었어요. 바로 그때였어요. 규정 위반이네요. 차갑고 권위적인 목소리가 창고 입구에서 들렸어요. 태강이었어요. 언제부터 거기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팔짱을 끼고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무단 침입에 유기견 반입까지. 태강이 다리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이 호텔은 규율로 굴러갑니다. 그런 걸 모르시나 보네요. 저희는 그냥이 어디 있어요? 태강이 날카롭게 말을 끊었어요. 사유지 무단 침입이고 반려동물 출입금지 구역에 개를 데려온 거예요. 다 규정 위반입니다. 다리가 태강을 보더니 낮게 으르렁거렸어요.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한 것 같았어요. 게다가 해고된 직원이 왜 아직 여기 있는 거죠? 태강이 박노인을 향해 말했어요. 이미 통보했을 텐데요. 더 이상 이 호텔과는 관계없는 분이잖아요. 해고라니요. 제가 참지 못하고 말했어요. 어르신은 그만둔 거라고 했는데 해고라니요. 같은 말이죠. 태강이 비웃듯 말했어요. 자발적 퇴사든 해고든 결과는 마찬가지예요. 더 이상 여기 있을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의 뒤에서 누군가 조용히 서 있었어요. 시설 점검 완장을 찬 중년 남자였는데 포커페이스로 모든 걸 지켜보고 있었어요. 박철민입니다. 시설 안전 담당이고요. 남자가 간단히 자기소개를 했어요. 목소리는 건조하고 감정이 없었어요. 여기는 안전상 문제가 있는 구역입니다. 일반인 출입이 제한되어 있어요. 박철민이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그리고 기록이 남습니다. 보안 카메라에 다 찍혀 있어요. 태강이 만족한 듯 웃었어요. 보시죠? 전문가도 같은 말을 하네요. 이제 모두 나가셔야겠어요. 다리가 더 크게 으르렁거렸어요. 태강을 향해 경계하는 자세를 취했죠. 저게도 위험해 보이네요. 언제 물지도 모르고. 다리는 순한 애예요. 제가 다리를 끌어안았어요. 괜한 트러블 만들지 말고 조용히 나가세요. 태강이 시계를 보며 말했어요. 내일은 좋은 날인데 잡음 나는 걸 원치 않거든요. 결혼식을 말하는 것 같았어요. 박노인이 천천히 일어났어요. 늙은 몸이지만 등을 곧게 펴고 태강을 바라봤어요. 좋소. 나가겠소.
하지만 그 눈빛에는 굴복이 아닌 다른 무엇인가가 있었어요. 우리는 창고를 나왔어요. 다리가 계속 뒤를 돌아보며 태강을 향해 으르렁거렸어요. 그날 밤 모든 게 더 복잡해진 것 같았어요. 박노인과 유진의 숨겨진 관계, 태강의 협박, 그리고 정체불명의 박철민까지 다리만이 모든 진실을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다리는 계속 호텔 문 앞에서 울었어요. 끙끙, 끙끙. 작고 애절한 소리였어요. 저는 집에 가려고 했는데 다리가 자꾸 뒤를 따라오는 거예요. 은종이 딸랑거리며 저를 부르는 것 같았죠. 얘야, 나도 집에 가야 되는데. 하지만 그 작은 울음소리를 외면할 수가 없었어요. 세상에 혼자 남겨진 것 같은 그 울음이 제 마음을 찔렀거든요. 결국 저는 빈 도시락통에 편의점에서 산 우유를 따라줬어요. 다리는 그제야 울음을 그치고 우유를 핥기 시작했어요. 배가 많이 고팠나 봐요. 작은 혀로 열심히 우유를 마시는 모습이 안쓰러웠어요. 그래도 이제 좀 낫나? 다리가 우유를 다 마시고 나서 제 손을 살짝 핥았어요. 고마워한다는 뜻인 것 같았죠. 그런데 갑자기 다리가 귀를 쫑긋 세우더니 호텔 쪽을 바라봤어요. 저도 따라서 고개를 돌렸어요. 지하 주차장 입구 쪽에서 누군가 전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목소리가 익숙했어요. 태강이었어요. 로비 CCTV, 그건 행사팀에 맡기세요. 차갑고 계산적인 목소리였어요. 저는 몸을 숨기고 귀를 기울였죠. 불필요한 건 삭제하는 게 서로 좋습니다. 내일 결혼식 전에 깔끔하게 정리해 주시고요. 결혼식이라고 했죠? 태강이 결혼을 한다는 건가요? 그런데 왜 CCTV를 지우라는 걸까요? VIP 파티 준비하느라 다들 바쁘잖아요. 괜한 잡음 나면 안 되니까 말이에요. 태강의 목소리가 점점 낮아졌어요. 뭔가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았어요. 아, 그리고 오늘 오후에 있었던 그 불미스러운 일도 깔끔하게 처리해 주세요. 노인이 넘어진 건 단순 실수로요. 제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불미스러운 일이라니요? 박노인을 발로 찬 것을 그렇게 표현하다니요. 그걸 단순 실수로 덮어버리려고 하다니요. 예, 알겠습니다. 돈으로 해결 안 되는 문제는 없죠. 태강이 비웃듯 말했어요. 그리고 전화를 끊더니 지하 주차장으로 사라졌어요. 저는 그 말을 들은 게 제뿐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다리도 들었나 봐요. 강아지가 태강이 사라진 방향을 향해 낮게 으르렁거리더라고요. 달아, 넌 정말 똑똑하구나. 다리를 쓰다듬어 주는데 갑자기 뒤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어요. 아줌마. 돌아보니 미라였어요. 꽃장식 정리를 마치고 나오는 길인 것 같았는데 얼굴이 창백했어요. 손에는 휴대폰을 꽉 쥐고 있었고요. 미라야, 아직 안 갔너? 늦었는데. 아줌마, 제가 할 말이 있어요. 미라가 주변을 둘러보더니 저에게 가까이 다가왔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저, 찍긴 찍었는데요. 아까 그 장면을요. 뭐라고? 할아버지가 맞는 장면요. 휴대폰으로 몰래 찍었어요. 경보가 막았지만 그 전에 몇 초는 찍혔거든요. 제 심장이 빨리 뛰었어요. 증거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무서워서 지금은 못 올리겠어요. 미라의 목소리가 더욱 작아졌어요. 계약 끊길까 봐서요. 아니, 그보다 더 큰 일이 날 것 같아서요. 방금 전에 태강 씨가 제게 와서 그러더라고요. 오늘 일은 없던 일로 하자. 그게 서로에게 좋다고요. 협박을 했다는 거야? 직접적으로 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눈빛이 정말 무서웠어요. 마치 뭔가 나쁜 일이 생길 거라는 걸 암시하는 것 같았어요. 미라가 휴대폰 화면을 저에게 보여줬어요. 화질은 흐릿했지만
분명히 태강이 박노인을 발로 차는 장면이 담겨 있었어요. 이거 정말 중요한 증거야.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혼자서는 무서워서 못하겠고, 바로 그때 다리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호텔 뒤쪽으로 달려갔어요. 은종 소리가 밤 공기에 울려 퍼졌죠. 딸랑딸랑. 다리야. 저와 미라가 따라갔어요. 다리는 호텔 뒤편 직원 출입구 근처에서 멈췄어요. 그리고 한 곳을 향해 꼬리를 흔들기 시작했어요. 어둠 속에서 누군가 나오고 있었어요. 박노인이었어요. 어르신? 저와 미라가 깜짝 놀랐어요. 이 시간에 박노인이 왜 여기 있는 걸까요? 정 여사님. 그리고 박노인이 미라를 보며 인사했어요. 저는 미라예요. 꽃장식 하는 사람이고요. 그렇구만. 박노인의 목소리는 피곤해 보였어요. 손등에는 아직도 붕대가 감겨 있었고요.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다리가 박노인에게 달려가서는 다리에 몸을 비비기 시작한 거예요. 마치 오랫동안 헤어졌던 가족을 만난 것처럼요. 이 강아지가 왜 이러지? 박노인이 당황하며 다리를 내려다봤어요. 하지만 표정에는 미묘한 반가움이 섞여 있었어요. 할아버지, 혹시 이 강아지 진짜 처음 보세요? 미라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렇다. 박노인의 대답은 확신에 차 있지 않았어요.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았어요. 다리는 계속 박노인 주위를 맴돌며 은종을 딸랑거렸어요. 그 소리가 밤의 정적을 깨뜨리고 있었죠. 어르신, 여기서 뭐 하고 계셨어요? 제가 물었어요. 그냥 바람 좀 쐬려고. 박노인이 얼버무렸어요. 하지만 뭔가 더 있는 것 같았어요. 혹시 태강 씨 이야기 들으셨나요? 미라가 갑자기 물었어요. 무슨 이야기? CCTV를 지우라고 하는 이야기요. 아까 전화로. 박노인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네. 그리고 할아버지가 당한 일을 불미스러운 일이라고 하면서 단순 실수로 처리하라고 했어요. 박노인의 주먹이 떨렸어요. 분노하고 있는 게 분명했어요. 그 사람이 그렇게 말했다고? 네. 돈으로 해결 안 되는 문제는 없다고도 했어요. 그 순간 다리가 또다시 으르렁거렸어요. 마치 태강의 이름만 들어도 화가 나는 것처럼요. 이 강아지 정말 신기하네. 박노인이 다리를 쓰다듬었어요. 그러자 다리가 더욱 반가워하며 꼬리를 흔들었어요. 뭔가 있어요. 미라가 조용히 말했어요. 할아버지와 이 강아지 사이에 뭔가 있어요. 그리고 태강 씨도 이상해요. 왜 이렇게 급하게 모든 걸 덮으려고 하는 걸까요?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단순히 직원 하나 때린 걸로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요? 뭔가 더 큰 비밀이 있는 것 같았어요. 내일 태강 씨 결혼식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말했어요. 결혼식? 박노인과 미라가 동시에 물었어요. 네. 전화해서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결혼식 전에 깔끔하게 정리하라고. 박노인의 얼굴이 더욱 어두워졌어요. 그럼 더욱 서둘러야겠네요. 뭘 서두른다는 거예요? 진실을 밝히는 일을요. 박노인의 목소리에 결연함이 담겼어요. 그리고 다리를 내려다보며 말했어요. 이 작은 친구가 모든 걸 보고 있었으니까요. 다리가 박노인을 올려다보며 살짝 짖었어요. 마치 맞다고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우리는 각자 집으로 돌아갔지만 모두의 마음속에는 같은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내일은 뭔가 큰일이 벌어질 것 같다는 생각 말이에요. 결혼식 전날 밤 저는 미라를 만났어요. 호텔 직원 출입구 근처에서 기다리고 있던 그녀는 평소보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아줌마, 정말 괜찮을까요?
들키면 큰일 나는데. 미라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손에는 직원 출입카드를 꽉 쥐고 있었고요. 괜찮다. 우리가 안 하면 누가 하겠노? 저는 미라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어요. 사실 저도 무서웠지만 박노인을 생각하면 용기가 났어요. 사진팀하고 친하다고 했지? 네. 행사 때마다 같이 일해서요. 오늘 저녁에 내일 촬영 장비 세팅하러 왔거든요. 미라가 주변을 살피더니 말했어요. 지금쯤이면 다 끝났을 거예요. RAW 파일들도 임시 저장해뒀을 테고요. 우리는 조용히 호텔 뒷문으로 들어갔어요. 복도는 어둡고 조용했어요. 가끔 경비 순찰 발자국 소리만 멀리서 들릴 뿐이었죠. 사진실은 3층이에요. 미라가 앞장서며 계단으로 안내했어요. 올라가면서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혹시 들킬까 봐요. 3층에 도착했을 때 복도 끝에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저기에요. 사진실 문에는 해명 스튜디오라는 팻말이 붙어 있었어요. 미라가 살짝 문을 두드렸어요. 진호 오빠? 저예요, 미라. 미라야? 이 시간에 왜? 문이 열리며 30대 초반의 사진사가 나타났어요. 키가 크고 인상이 온순해 보이는 남자였어요. 급한 일이 있어서요. 내일 결혼식 사진 중에서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요. 결혼식 사진? 아직 안 찍었는데? 어제 리허설 때 찍은 것 있잖아요. 로비에서. 미라가 재빠르게 말했어요. 아, 그거? RAW 파일 말이야? 그런데 왜 갑자기? 오빠 부탁이에요. 정말 중요한 일이라고요. 미라가 애원하듯 말했어요. 진호가 저를 바라보며 의아해했어요. 이분은 호텔에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같이 확인해 봐야 할 일이 있어서요. 뭔가 복잡해 보이는데. 괜찮은 거야? 진호가 망설였어요. 오빠, 제발요. 10분만 빌려주세요. 결국 진호가 우리를 안으로 들여보냈어요. 사진실은 생각보다 넓었고 여러 대의 컴퓨터와 모니터가 있었어요. 어떤 파일을 보고 싶은 거야? 어제 오후 7시쯤 로비에서 찍은 사진들이요. 미라가 말했어요. 진호가 컴퓨터를 켜고 폴더를 뒤적거렸어요. 아, 이거 말이야? 결혼식 리허설 겸 호텔 홍보용으로 찍은 건데. 화면에 여러 장의 사진이 나타났어요. 로비의 모습을 다양한 각도에서 찍은 것들이었어요. 이 시간대 것 좀 자세히 볼 수 있을까요? 제가 물었어요. 진호가 파일을 하나씩 열어주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몇 장째 넘기다가 저희는 숨을 멈췄어요. 이게 뭐지? 진호가 중얼거렸어요. 화면에는 로비 전체가 찍혀 있었는데 샹들리에 근처를 확대해 보니 유리에 반사된 모습이 보였어요. 태강이 박노인을 발로 차는 장면이 샹들리에 크리스탈에 고스란히 반사되어 있었던 거예요. 마치 거울처럼 선명하게요. 이걸 더 확대할 수 있나요? 미라가 흥분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할 수는 있는데. 이게 뭐야? 누가 누굴 때리는 건가? 진호가 당황하며 확대 작업을 했어요. 화질이 더 선명해지자 태강의 얼굴과 발길질 동작이 또렷하게 드러났어요. 이건 증거예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 양복 입은 사람이 노인을 폭행한 장면이에요. 뭐라고? 폭행? 진호가 깜짝 놀랐어요. 그럼 이거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온 거예요. 이 사진을 복사할 수 있을까요? 바로 그때였어요. 쿵쿵쿵. 사진실 문을 거칠게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여기서 뭐 하십니까? 차갑고 위협적인 목소리였어요. 경비였어요. 어떻게 여기 들어왔습니까? 이 시간에 허가 없이 출입하면 안 됩니다. 진호가 당황해서 문 쪽으로 갔어요. 저희는 내일 촬영 준비로.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신분증 좀 보여주세요. 경비가 들어오려 하자 미라가 제 손을 덥석 잡았어요. 아줌마, 도망쳐야 해요. 잠깐만 파일을. 나중에요. 일단 도망쳐요. 미라가 저를 끌고 사진실 뒷문으로 향했어요. 다행히 비상계단과 연결되어 있었어요. 경비가 소리쳤지만 우리는 이미 계단을 뛰어내려가고 있었어요. 2층, 1층. 숨이 차서 죽을 것 같았지만 계속 뛰었어요. 이쪽으로. 미라가 직원용 출구로 안내했어요. 밖으로 나오니 차갑고 건조한 겨울바람이 얼굴을 때렸어요. 우리는 한동안 숨을 고르며 서 있었어요. 다행히 나왔네요. 그런데 파일은 어떻게 해요? 진호 오빠가 뭔가 알아챘을 거예요. 나중에 따로 연락해 볼게요. 그때 어둠 속에서 누군가 나타났어요. 박철민이었어요. 두 분 괜찮으세요? 박 씨, 어떻게 여기에?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혹시 몰라서요. 박철민이 주변을 살피더니 말했어요. 파일 확인했나요? 네, 있어요. 샹들리에 반사에 모든 게 다 찍혀 있어요. 미라가 흥분해서 말했어요. 역시 그랬군요. 빛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요. 박철민이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이제 준비할 시간이군요. 뭘 준비한다는 거예요? 내일 결혼식장에서 모든 걸 공개하는 거죠. 저는 그 말에 소름이 돋았어요. 여러분, 이야기가 여기서 멈추면 안 되죠? 이 다음 장면. 정말 사람 사는 세상에서 벌어질 수 있나 싶은 일이 터집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 눌러 놓으시길 바래요. 놓치면 정말 억울할 거예요. 약한 자를 짓밟은 자가 어떤 대가를 치르는지, 작은 강아지 하나가 어떻게 거대한 진실을 밝혀내는지, 이 모든 반전이 지금부터 시작되거든요. 시간은 주례사 직후 행진 전입니다. 박철민이 시계를 보며 말했어요. 스크린 신호는 제가 잡겠습니다. 음향도 제어할 수 있고요. 정말 해도 되는 건가요? 미라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더 이상 미룰 수 없어요. 내일이 지나면 모든 게 끝나니까요. 박철민의 목소리에 결연함이 담겼어요. 태강 씨는 결혼 후 이 호텔의 실질적 운영자가 될 거예요. 그럼 모든 증거는 영원히 사라지겠죠. 그럼 진짜로 식장에서 영상을 틀겠다는 거예요? 네. 하객들이 모두 보는 앞에서요. 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상상만으로도 무서웠어요. 하지만 책임은 각오하셔야 해요. 이런 일에는 항상 대가가 따르거든요. 박철민이 진지하게 말했어요. 그래도 해야겠어요. 미라가 먼저 말했어요. 할아버지가 당한 일을 그냥 넘길 수는 없어요.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면 내일 우리가 해보자고. 박철민이 우리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내일은 정의가 승리하는 날이 될 겁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생각했어요. 정말 내일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될까? 태강 같은 사람이 쉽게 무너질까? 하지만 다리를 생각하면 용기가 났어요. 그 작은 강아지가 우리에게 보여준 용기 말이에요. 내일은 모든 것이 결정나는 날이 될 거예요. 결혼식 당일 오후 3시 라메르 호텔은 온통 축제 분위기였어요. 로비 곳곳에 하얀 장미와 백합이 장식되어 있었고 샹들리에에서 쏟아지는 따뜻한 빛이 모든 걸 환상적으로 만들고 있었죠. 저는 직원 유니폼을 입고 식장 뒤쪽에서 마지막 준비를 도왔어요. 가슴이 두근거려서 제대로 서 있기도 힘들었거든요. 하객들이 하나둘씩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고급 정장을 차려입은 사람들, 값비싼 액세서리를 한 여성들, 모두 호텔 업계의 유명 인사들 같았어요. 정말 화려하네요. 미라가 꽃장식을 정리하며 제게 속삭였어요.
평소보다 얼굴이 창백했지만 눈빛에는 결연함이 담겨 있었어요. 준비 다 됐나? 네. 박철민 씨가 음향실에서 대기하고 있어요. 바로 그때 신부 대기실에서 유진이 나왔어요. 순백의 드레스를 입은 그녀는 정말 아름다웠어요. 하지만 얼굴이 너무 창백해서 마치 유령 같아 보였어요. 품에는 다리를 안고 있었고요. 유진 씨. 제가 다가가자 유진이 쓸쓸하게 웃었어요. 정 여사님, 이상해요. 인생에서 가장 행복해야 할 날인데 이렇게 무서울 줄은 몰랐어요. 괜찮을 거예요. 다리가 계속 불안해해요. 아침부터 계속 으르렁거리고 정말로 다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귀를 바짝 세우고 주변을 경계하고 있었거든요. 아마 사람이 많아서 그럴 거예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다리가 무엇을 감지하고 있는지요. 오후 4시 드디어 결혼식이 시작됐어요. 식장 입구에서 웅장한 음악이 울려 퍼졌어요. 하객들이 모두 일어나서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태강이 먼저 입장했어요. 검은 턱시도를 말끔하게 차려입고 자신만만한 미소를 지으며 걸어왔죠. 마치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표정이었어요. 그 다음 유진이 입장했어요. 흰 드레스가 바닥에 길게 끌리며 우아하게 걸어왔지만 표정은 여전히 어두웠어요. 하객들의 박수 소리 사이로 다리에 작은 발자국 소리도 들렸어요. 딸랑딸랑. 은종이 울리며 유진을 따라 걸어가고 있었거든요. 저 강아지는 뭐야? 신부가 데리고 온 모양인데. 하객들이 수군거렸지만 유진은 신경 쓰지 않고 계속 걸었어요. 드디어 신랑 신부가 제단 앞에 섰어요. 주례가 단상에 올라서서 의식을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가족, 친구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모여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주례의 목소리가 식장에 울려 퍼졌어요. 오늘 서유진 양과 윤태강 군이 부부의 연을 맺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저는 식장 뒤쪽에서 박철민을 찾았어요. 음향실 근처에 서서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두 분의 사랑이 영원하기를 바라며 주례의 축사가 계속 이어졌어요. 하지만 저는 전혀 집중할 수가 없었어요. 곧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고 있었거든요. 이제 서약을 나누겠습니다. 주례가 태강을 바라봤어요. 윤태강 군, 서유진 양을 아내로 맞이하시겠습니까? 네. 태강이 큰 소리로 대답했어요. 자신감에 찬 목소리였어요. 서유진 양, 윤태강 군을 남편으로 맞이하시겠습니까? 유진이 잠시 망설였어요. 하객들이 숨을 죽이고 기다렸죠. 네. 겨우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럼 이제 반지를 교환하겠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갑자기 조명이 꺼졌어요. 뭐야? 정전인가? 하객들이 웅성거렸어요. 그리고 몇 초 후 대형 스크린이 켜졌어요. 첫 화면에는 다리가 로비 카펫에서 딸랑거리며 떨고 있던 그날의 장면이 나타났어요. 저건 뭐지? 하객들이 의아해했어요. 그 다음 화면은 샹들리에 반사 영상이 슬로 모션으로 확대된 장면이었어요. 태강의 발끝이 박노인의 손등을 거칠게 차는 모습이 또렷하게 보였어요. 구두 끝에 튀는 물방울까지도 선명했죠. 이게 뭐야? 태강이 소리쳤어요.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하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저 사람이 태강 씨네. 누굴 때리는 거야? 언제 찍은 영상이야? 스크린에는 계속해서 다른 각도에서 찍은 증거 영상들이 나왔어요. 미라가 촬영한 짧은 영상도 있었고 다른 목격자들의 증언도 자막으로 나왔어요. 바로 그때 식장 뒤쪽 문이 열렸어요. 박노인이 지팡이에 기대서 천천히 걸어 들어왔어요. 하객들이 모두 그를 바라봤어요. 유진이 놀라서 숨을 삼켰어요. 다리가 박노인을 보더니
꼬리를 흔들며 달려갔어요. 저분이 누구시죠? 주례가 당황해서 물었어요. 박노인이 천천히 마이크 앞으로 걸어왔어요. 다리가 그의 발치에서 은종을 딸랑거리며 따라왔어요. 저는 박노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손님이 아닙니다. 이 호텔의 옛 주인이었습니다. 하객들이 술렁였어요. 지금은 자식들 손에 넘어갔지만 여기서 제 손으로 바닥을 닦던 이유가 있었어요. 사람 구경을 하려고요. 태강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행사팀에 CCTV 지우라고 한 사람 윤태강. 제 눈으로 봤습니다. 허위입니다. 합성입니다. 태강이 소리쳤어요. 근데 증거는 저 강아지가 만들었어요. 박노인이 다리를 가리켰어요. 다리가 아니었으면 제 손등 피 묻은 배선 자국도 참고로 안내받지 못했을 거예요. 이 작은 친구가 모든 걸 지켜봤어요. 바로 그때 박철민이 마이크를 잡았어요. 안전관리팀입니다. 영상은 호텔 내부 반사관과 타임코드로 진위 검증이 완료됐습니다. 하객들이 더욱 웅성거렸어요. 그리고 추가로 윤태강 씨 3년 전 투자 사기 피해 합의로 집행유예 받은 사실 맞죠? 위증시 형량이 가중됩니다. 태강의 얼굴이 완전히 하얗게 변했어요. 유진이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태강 씨, 사과하세요. 지금 아니면 평생 못합니다. 나는 태강이 소리치려는 순간 다리가 조용히 짖었어요. 작고 맑은 소리였지만 식장 전체를 압도했어요. 모든 시선이 작은 생명에게 쏠렸죠. 힘센 사람의 큰 목소리를 잠재운 건 법도 권력도 아니고 약한 것의 울음이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때 현장에 대기하던 경찰이 들어왔어요. 박철민의 사전 신고로 출동한 거였어요. 윤태강 씨, 업무방해 및 증거인멸 시도 혐의로 체포합니다. 태강이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박노인이 유진에게 다가가서 오래 접어둔 편지를 건넸어요. 유진아, 할아버지. 유진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어요.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너를 호텔 사람이기 전에 사람으로 키우고 싶었다. 내가 바닥을 닦는 동안 너는 사람의 발을 보라. 그 발끝이 어디를 향하는지 보라. 유진이 박노인을 껴안으며 울기 시작했어요. 다리가 두 사람 주위를 맴돌며 꼬리를 흔들었어요. 마침내 가족이 다시 만난 거예요. 그날 작은 강아지 하나가 세상을 바꾸었어요. 며칠 뒤 해명시 남항구 산책로에서 만난 풍경은 정말 잊을 수 없어요. 저는 다리를 품에 안고 서 있었어요. 따뜻한 오후 햇살이 바다 위로 반짝이고 있었고 겨울 바닷바람이 상쾌하게 불어왔죠. 유진이 부모님 사진이 담긴 작은 액자를 들고 나타났어요. 결혼식 이후 처음 보는 그녀의 얼굴은 한결 밝아져 있었어요. 순백의 드레스 대신 편안한 일상복을 입은 모습이 훨씬 자연스러워 보였어요. 정 여사님 기다리게 해서 죄송해요. 아니다, 괜찮아. 그런데 어떻게 지냈너? 많은 일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좀 편해졌어요. 유진이 다리를 보며 미소 지었어요. 강아지 이름 정말 다리예요? 예뻐요. 어둠을 비추는 달처럼. 바로 그때 박노인이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어요. 지팡이에 의존하고 있었지만 며칠 전보다 훨씬 당당해 보였어요. 등도 조금 더 곧게 펴져 있었고요. 다리가 노인을 보자마자 제 품에서 뛰어내려 달려갔어요. 은종을 딸랑거리며 박노인 주위를 맴돌았죠. 할아버지. 유진이 박노인을 보며 목소리가 떨렸어요. 유진아, 미안하다. 아니에요. 미안한 건 저예요. 그동안 할아버지를 외면하고, 아니다. 내가 더 큰 세상을 보고 싶어 한 것
잘못이 아니야. 박노인이 유진의 손을 잡았어요. 오랫동안 헤어져 있던 가족이 다시 만나는 순간이었어요. 할아버지가 키워주신 덕분에 지금의 제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그게 아니다. 내가 가난해서 제대로 뒷바라지를 못해줘서. 할아버지, 그런 말씀 마세요. 유진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저에게 가장 소중한 건 할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마음이었어요.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 약한 사람을 돌보는 마음. 그런 걸 배운 건 학교가 아니라 할아버지한테서였어요. 다리가 두 사람 사이를 오가며 꼬리를 흔들었어요. 마치 가족의 화해를 축하해 주는 것 같았어요. 박노인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호텔 경영진과 이야기했다. 앞으로는 노인 돌봄 재단에 수익의 일부를 기부하기로 했어. 정말요? 그래. 그리고 로비 한켠에는 유기동물 보호모금함도 둘 거라고 하더라. 박노인이 다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내 첫 약속은 이 강아지랑 했으니까.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뭉클했어요. 돈 많은 호텔이 하는 일치고는 참 따뜻하네요. 그 따뜻함을 알려준 게 다리와 아주머니예요. 유진이 제게 고개를 숙였어요. 아주머니가 아니었다면 이 모든 일이 불가능했을 거예요. 아니다. 우리가 함께 했으니까 가능했던 거지. 바닷바람이 불었어요. 다리의 목줄에 달린 은종이 딸랑거렸어요. 그 소리가 바다 위로 퍼져나가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태강은 어떻게 됐노? 제가 궁금해서 물었어요. 구속됐어요. 폭행, 업무방해, 증거인멸 시도, 여러 혐의로요. 그리고 3년 전 투자 사기건도 재수사받게 됐고요. 유진이 담담하게 말했어요. 처음엔 원망스러웠는데 지금은 오히려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진짜 모습을 일찍 알게 돼서요. 그래, 그런 사람하고 결혼 안 해서 잘 됐어. 박노인이 유진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이제 다시 시작하면 되지. 늦지 않았어. 다리가 갑자기 바다 쪽으로 달려갔어요. 파도가 밀려오는 모래사장에서 은종을 딸랑거리며 뛰어다니기 시작했어요. 저 아이 정말 행복해 보여요. 유진이 웃으며 말했어요. 처음 로비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무서워하더니 사람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말했어요. 처음에는 무섭고 힘들어도 좋은 사람들을 만나면 다시 웃을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박노인이 바다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내가 이 호텔에서 바닥을 닦은 이유가 사실은 유진이를 보고 싶어서였다. 멀리서라도 내가 잘 지내는 모습을 보고 싶었어. 그런데 결국은 내가 나를 찾아왔구나. 할아버지 덕분에 진짜 소중한 게 뭔지 깨달았어요. 그날 이후로 많은 게 바뀌었어요. 라메르 호텔 로비 카펫을 밟는 발걸음들이 달라졌어요. 서두르는 사람도 화난 사람도 한 번쯤은 아래를 내려다봐요. 자기 발이 누구를 밟고 있지는 않은지, 작고 약한 존재를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말이에요. 유진은 호텔을 그만두고 노인 돌봄센터에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박노인도 그곳에서 어르신들과 함께 지내고 있고요. 미라는 용기 있는 시민으로 시에서 표창을 받았어요. 그리고 박철민은 진짜 정의로운 일을 하는 탐정이라는 걸 모두가 알게 됐죠. 다리는 이제 유진과 박노인이 함께 키우고 있어요. 로비에서 떨던 그 작은 강아지가 이제는 두 사람을 이어주는 다리가 된 거죠. 그리고 저는 여전히 도시락을 만들어요. 하지만 이제는 노인 돌봄센터 어르신들을 위한 도시락이에요. 다리가 가끔 제게 달려와서 꼬리를 흔들어 줄 때마다 그날의 기억이 떠올라요. 세상이 바뀌는 건 때로 아주 작은 소리에서 시작되더라고요. 약한 것 하나를 지켜내는 일, 그게 진짜 중요한 일인지도 모르겠어요. 딸랑딸랑.
지금도 어디선가 작은 은종 소리가 들릴 때마다 저는 생각해요. 오늘도 누군가 작고 약한 존재를 외면하지는 않았는지, 내 발걸음은 누구를 아프게 하지는 않았는지 말이에요. 여러분도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한 번쯤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변에 혹시 도움이 필요한 작은 존재들이 있지는 않은지 말이에요. 구독과 좋아요로 이런 따뜻한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작은 관심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될 수 있거든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고마워요. 다음에 또 만나요.